안녕하세요. 저희 스페인 여행 다녀왔는데 저희 여행 갈 때 보면 많은 경우에 레스토랑에서 사 먹는 정도들을 생각 많이 해요. 아니면 호텔, 식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비용을 아끼는 부분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마트를 잘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트에서 산 거, 그리고 한국에서 조달한 음식을 가지고 해먹는 것도 꽤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먹느냐? 이런 것 때문에 가기 전에 호텔 예약할 때부터 그걸 좀 고려를 했었어요. 식사를 그냥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키치넷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작은 주방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묵었던 숙소는 바베큐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완전히 주방이 갖춰진 케이스였어요. 그릇도 되게 많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물론 음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비빔밥도 해 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식이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었고. 그래서 아침 식사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조식이 나온 데가 있었어요. 세비야 호텔 기억나시나요? 세비야 호텔이 운동장, 축구장 바라보면서 있었던 조식 뷔페가 있었어요. 그렇게 나오는 데들이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조식 뷔페가 나오는 데들이 조식이 굉장히 풍성했어요. 거기는 뭐 4성급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고 첫날도 괜찮았었어요. 바르셀로나.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였는데 거기도 치즈 종류 좀 많아서 제가 워낙 치즈 종류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했었고 그 외에 같은 경우는 저는 요거트를 사가지고 먹는 게 가장 간단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어서 거긴 까르풀 저리가 주로 갔었어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 같은 걸 사서 비벼 먹었어요. 말아 먹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놀라를 제 와이프가 만들어줘서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빵하고 치즈하고 이런 것도 좀 샀던 걸로 기억하고 아침 식사 누룽지 같은 거 준비해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다 준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준비해서 드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는 누룽지 못 먹었죠. 티자 나간다고. 그렇죠. 바쁘니까 아침에는 못 먹었고 저녁에 불렸다가 먹고. 근데 마트가 까르푸 말고 우리가 다른 데를 몰라서 그런지 왜 까르푸밖에 안 보였을까요? 스페인에서. 그게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이태리나 아니면 독일 아니면 이런 데 갔을 때는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IDOL 이런 마트들이 있어요. 근데 스페인은 못 본 것 같은데. 네. 작은 그냥 동네 마트. 마트는 까르푸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좀 다양하게 뭔가를 구매해야 되니까 큰 마트를 선호해서 찾다 보면 거의 그런 데가 까르푸였고 작은 마트는 동네 마트 그렇죠. 작아가지고 대형 마트가 까르푸 말고는 없었는 건지 네. 우리가 브랜드를 몰라서 못 찾는 건지. 대형 마트는 까르푸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게 나라마다 달라서 그 나라에 적응하면 되는데 스페인은 주로 까르푸였던 거예요. 하긴 우리도 지금 대형마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마트 말고는 거의 홈플이나 그렇죠. GS는 대형마트가 아니니까. 왜 홈플이 왜 롯데마트 트레이더스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만 생각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코스트코 동네 홈플 큰 거 있나요? 홈플러스 그럼요. 동네마다 좀 엄청 달라서. 많아요. 그렇구나. 플러스도 많아. 그 네. 롯데 그래서 유럽에도 나라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 검색해서 나왔던 게 까르푸여서 갔던 거고 그리고 이 마트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행 갔을 때 마트를 간다는 걸.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마트가 익숙하시죠? 제가 마트에 처음부터 그렇게 풀어버리잖아요. 갔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갔으니까. 그게 되게 소소한 재미였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마트가 사실 기억이 제일 남았어요. 그렇죠. 이게 의외예요. 왜냐면 가서 뭘 해먹는다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안 그러니까 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거기 이제 현지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들 뭘 사고 뭐 그런 것도 다 알게 되고 그 또 되게 계산원들이 되게 느리다 막 이런 것도 우리나라 저 빨리 우리 막 맞아. 카드 막 들고 막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런 거 없이 막 세워라 맞아. 내올라 이렇게 줄 서 있어도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막 거기서 대충 막 조달해서 막 특히 이제 빵이 저는 미국 갔을 때 빵이 많았으니까 그냥 아무 그 식빵 뭐 모르니까 그냥 뭐 하나 사갖고 와서 거기에 뭐 소스 같은 게 좀 많고 샐러드 같이 막 이렇게 막 야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맛있는 샌드위치가 되고 그런 게 오히려 거기 식당 가서 먹었던 것보다 그 맛이 그냥 그 나라의 맛으로 기억에 남았어요.
그게 맞죠. 특히 미국은 더 그렇고요. 스페인은 그래도 현지 음식점들이 괜찮은 편이고 스페인 음식은 맛있는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맛있죠. 그러다 보니까 레스토랑을 좀 활용하는 걸 저는 이번 여행 같은 경우 권했는데 미국 여행 갈 땐 제가 잘 안 권해요. 왜냐하면 미국 음식이 맛이 없거든요. 아니 이번 스페인 여행에서는 그럼 다 주방이 딸려 있는 숙소가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100%는 아니었고요. 네.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었는데 제가 예약을 할 때 가급적이면 주방이 있는 데를 많이 골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먹는 게 편한 경우들이 많고 그게 비용 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그랬었어요. 만약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 점심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샌드위치를 먹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유럽 여행 같은 경우 샌드위치 먹을 일은 잘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도시에서 그냥 작은 레스토랑 같은 데 찾아 들어가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망망 사막을 대해는 아니지 사막을 달리다 보니까 샌드위치가 훨씬 좋은 솔루션이었고 저녁 같은 경우는 주방이 있는 숙소가 있고 없는 숙소가 있었거든요. 없는 숙소 같은 경우에 시간이 없을 땐 어떤 방법도 썼냐면 KFC를 활용했어요. 가서 닭을 왕창 산 거죠. 근데 애들이 그것만 기억을 해. 닭 튀긴 거? 스페인 가서 KFC 치킨. 닭. 네. KFC 치킨 맛있었다고. 맞아요. 그거 잔뜩 사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 치맥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사실 괜찮은 방법이에요. 매번 밖에서 식사하는 것도 사실 스케줄상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비용도 뭐 싸다고 사람들 생각했지만 저는 몰라요. 제가 먹었을 때 그냥 한국 가격 정도나 그 정도였지 한국이 물론 고급스러운 데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우리가 그냥 동네에서 그냥 식사하는 정도 그 정도 비용 정도 나왔었지 아주 저렴한 건 저는 그리고 처음에 첫날 정말 우리는 몰라서 추러스랑 뭐 감바스랑 이렇게 파스타 하나 먹었는데 그게 한 5만 원 돈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잘못 들어간 데는 그 정도 가격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맛집을 막 다 검색을 해서 여기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 갔어요? 검색했는데 거기 너무 멀다. 그러면 그냥 못 간다. 그냥 여기서 그쵸. 먹어야 된다. 시간도 그렇고 더워서 막 멀리 못 가겠다 하면 보통 그냥 먹고. 맛집은 막 줄을 서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없었어요. 줄 서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워낙 뭐 여기저기 있어서 우리가 또 굳이 거기를 꼭 가야 된다는 그런 사람 없어서 그냥 대충 먹었는데 어쨌든 음식 비용들이 아주 싸다는 물론 빠에야랑 파스타 요 정도는 금액들이 그냥 괜찮았어요. 그냥 한국 음식들 식당 가서 뭐 밥 먹는 그 정도 1인당 뭐 15,000원, 2만 원, 뭐 싸면 10,000원 이랬는데 그거에서 아까처럼 조금 더 뭔가를 먹었다. 뭔가 그 샹그리아 같은 거 좀 같이 먹었다 이러면 이제 3, 4만 원 나왔어요. 이게 항상 선진국을 가면 특징이 뭐냐면 마트 물가는 싸요. 그런데 뭐가 비싸냐면 인건비가 비싸지다 보니까 그래서 레스토랑을 가게 되면 가격이 왕창 들어요. 그래서 여행 경비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레스토랑 일식비. 맞아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뭐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점심까지도 마트에서 해결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고 또 조리식품들이 은근히 많아요. 마트에서 조리식품 사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밀키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밀키트 말고 아니고 그 우리나라식 조리되는 말고 거? 아예 닭이 조리되어 있다든가 아. 피자나 이런 게 냉동 피자가 아니라 조리되어 있는 피자나 파스타나 이런 요리들을 미국 같은 경우 홀푸드 마트 같은 데 가면 아예 조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그쵸. 걸 사다 먹는 방법 아니면 그 앞에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푸드코트처럼. 근데 그런 거는 서비스 차지가 안 들어가니까 비용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하시면 그러니까 계속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필요 없는 식비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맛집을 가실 땐 가시는 거죠. 저희도 맞아. 안 가지는 않아요. 미국에서도 갔던 적이 있고 한데 뭐 예를 들어 그 나파밸리에서 나올 땐 미슐랭 선정 레스토랑 이런 데도 갔었어요. 안 간 게 아닌데 그걸 줄이면 훨씬 더 딴 데 좋은 데 쓸 수 맞아요. 있는 비용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마트 터는 그 재미가 존재하거든요. 그 진짜 그들만의 음식이고 이번에 마트 털었던 음식 중에 기억 남는 건 문어였어요. 아 문어 진짜 괜찮았어요. 삶은 문어. 가격이 쌌어. 맞아요. 진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 먹었던 건 이것도 시간이 부족해서 했던 건데 냉동 피자를 사는 방식도 썼었어요. 냉동 피자가 보통 얼마냐면 제 얼굴보다 조금 크나? 이 정도 사이즈인데 보통 한 유로로 치면
3유로 3유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예,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조금 그러니까 치즈가 4,500원, 부족해서 5,000원. 치즈를 좀 추가로 사다가 이제 실수해서 쌀을 사는 불상사가 있긴 했습니다만 아, 어쨌든 그래서 그러셨군요. 멍한 둘이 가서 이거 맞냐? 그렇죠. 맞지?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실수를 한 적이 올렸더니만 있죠. 쌀이었더라.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실수만 그래서 그 다음날 복수국을 펼쳤죠. 다시 치즈를 피자를 사가지고 사오셨더라고요. 다시 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고 또 뭐가 좋으냐면 마트를 가시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종류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아, 맥주 진짜 맥주, 싸고 와인 엄청 싸고. 싸죠. 와인이 비싸봐야 10유로 정도. 물론 아주 비싼 것도 있는데 10유로면 우리나라에서 한 3, 4만 원 이상급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 샹그리아를 한 잔 마시면 그게 한 3유로 정도, 3유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잔 마시 아니 더 들던데요? 피처 아니셨어요 혹시? 아 피처였나 보다. 피처는 15유로까지 맞아요. 갔었어요. 피처 2만 원 거고. 정도까지 네, 갔었어요. 그러다 1인용 보니까 보통. 비용이 많이 남았나 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점심을 외식할 때 좀 생각 없이 싸다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무분별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환율이 좀 있잖아. 미국보다는.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싸다는 생각만 해가지고 그냥 무분별하게 먹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 계산해서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아침은 간단하게 뭐 빵이든 샌드위치든 아니면 저는 그래놀라 이용해서 요거트든 이렇게 간단하게 아니면 한국에서 음식을 좀 준비해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간단하게. 거기다가 고기 구워서 먹는 거. 근데 이제 고기 구워 먹는 거 이제 식당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 드려보고 아침 식사는 그렇게 하면 좋고 점심은 미국이나 아니면 스페인도 그래요. 그 망망한 이런 데 자연을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샌드위치 같은 걸 먹는데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아이스박스 준비하면 좋다는 거고 저녁 식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주방이 없는 경우도 가끔 가다가 치맥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마트에서 조리된 음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주방이 있게 되면 동부에 갔을 때도 저희가 익스텐디드 스테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 데는 안에 주방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다 조리를 해 먹을 수 있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긴 조리를 해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일부러 거길 잡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모뉴멘트 밸리 같은 데서는 라찌 같은 데를 들어갔었어요. 캐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를 들어갔었기 때문에 거긴 완전히 주방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 숙소들은 대부분 시내 말고요. 국립공원 쪽으로 가면 바베큐 할 수 있는 데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국립공원이든 공원을 가면 미국은 거의 바베큐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망이나 뭐 이런 것들 준비를 잘 해가시면 고기를 구워 먹는 그것도 방법이고 이번에 스페인 갔을 때는 공원 내에 그런 시설은 발견은 못했는데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그 시골에 있는 숙소를 잡을 때 제가 바베큐 가능이라고 돼 있어서 미국처럼 그릴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화로가 있더라고요. 아예 화로가 존재하더라고요. 물론 구워 먹는 방법이나 이런 게 좀 달라가지고 처음에 저희 거기서 숯불 요정이 한 명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분이 다 불 지피고 해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베리코 돼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새우를 또 사오셨어요. 생물을. 그래서 그것도 구워 먹고 해서 이틀 연속을 그렇게 먹은 거예요. 너무 잘 먹은 거죠. 어젯밤 삼겹살 거기에다 된장찌개 비빔밥에 난리 아니었어요. 진짜 식당 통째로 우리가 썼으니까 네, 아무도 식당 없었어요. 사이즈도 꽤 컸어요. 네. 우와. 거기가 주말에 말 타러 오는 곳인데 저희는 주중에 가다 보니까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1, 2층 단독 주택 네. 하여튼 건물이 그런 두 거. 개였는데 건물 두 개 우리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원밖에 없었어요. 우와. 그러니까 식당 너무 전체 다 좋았겠는데요? 썼으니까. 네. 그래서 좋았어요. 고기를 계속 구워 먹은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동 피자를 사가지고 거긴 전자레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이용해가지고 데피면서 치즈 얹어가지고 하는 방식도 썼었고 그리고 뭐 다양한 방법을 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비는 줄어드는데 만족도가 줄어드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지금 한 분의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거에 문제가 좀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과식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는 여행은 아이들은 과식. 나가면 좀 힘들고 어쨌든 뭐 두 명의 여자아이들이 둘이 좀 안 먹는 입이 좀 까다로운 애들은 입이 거의 짧은 못 애들이 먹었고 있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뭐 끝도 없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먹더라고요. 맞아요. 좀 원래 같이 여행 있으니까 가면 더 많이 과식 먹어. 맞아요. 시너지가 그죠?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여행 스타일을 저는 처음에는 비용 아끼려고 시작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훨씬 더 그 나라 문화를 식문화도 문화잖아요. 마트 문화도 문화인데 그들의 생활 속으로 쑥 들어가는 방법이 마트여서 저는 마트를 적극 활용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숙소를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희 미국 갔을 때 왜 식비를 차마다 정해주셨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랬나요? 이번에 그랬는데 사실 인원도 평상시에 저희가 최소 인원이 80명, 180명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8명 너무 조촐해서 그냥 거의 다 뭐 같이 통째로 했어요. 어차피 같이 대충. 먹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과식하신 건가? 네. 어쨌든 이 A 차량 팀들은 계속 먹더라고요. 이렇게 전신성찬으로 아침도 그렇고 묵은지님이 있는 그 팀들은 항상 아침 뭔가를 막 계속 드시더라고요. 아니 준비해놓고 다 와서 다 먹었어요. 몰라 차량에 아이들이 다 아이가 와서 어린 다 집들은 일어나지도 먹고. 못하고 있으니까 아예 아침에 그 3분의 1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의 나가면 바로 짐 싸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하여튼 잘 드셨어요. 아침에도 아침에 저렇게 많이 먹었으면 다 드시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먹고자 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었고 그라나다 숙소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형태였는데 고층에 방이 몇 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 쓰고 한 개인가 두 개 방이 더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문 열어놓고 살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거의 다 우리만 있었던 것 같아. 숙소가 대체로 다 좋았다. 좋다. 네. 그러니까 숙소를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걸 잡을 때 뭔가 해먹을 수 있게 잡으면 훨씬 더 추억 쌓기가 좋다는 거를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거죠. 주방의 유무를 숙소 고를 때 꼭 참고하면 좋겠네요. 특히 유럽은. 부엌 일을 조금 하시는 분 한 분 정도가 중심에 있으셔야 돼. 만약에 그거면 저 같은 사람 둘이 가면 아마 아무것도 안 하고 쌀피자 해먹고 그러겠죠. 아니 쌀피자 근데 먹고 이번에 갔을 때 느꼈던 게 그 현지 마트에서 반조리 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사서 현지의 음식들도 그냥 해서 먹을 수 있는 그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밀키트? 맞아요. 밀키트요? 네, 밀키트. 아, 우리 밀키트 그걸 같은 것들이. 그걸 안 먹어봤구나. 네, 그렇게는 안 먹었어요, 저희가. 그러네. 음. 그냥 레스토랑을 많아가지고 가니까 그랬어요. 레스토랑을 가니까 저희가 또 고기 구워 먹는데 열중하느라고 주방이 있으면 거의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맞아. 그게 맛있었나요? 오, 맛있더라고요, 진짜. 달라요. 달라요? 아니 또 잘 골라왔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고기는 왜 질리지 않는 걸까요? 그러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여행을 오시는 분들 같이 그리고 아니시더라도 마트 적극 활용하시고 주방 적극 활용하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